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2위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사장은 인터뷰에서 AI 챗봇이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시장이 처음 태동할 때 이상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GPU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 성능 향상의 핵심 키인 고성능 고효율 D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점유율로만 봐도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 최근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연이어 내놓는 것이 주목받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핵심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AI가 꼽힙니다. 이들 기업은 챗 GPT 열풍에 따라 다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여전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참에 더 격차를 벌리는 이른바 초격차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시장은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마다 폭발적인 수요로 그 수혜를 봤습니다. 이런 변곡점을 두고 15년마다 반도체 시장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폭풍 수요를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하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제치고 전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1992년에는 개인용 휴대폰이 등장했는데 이때도 역시 반도체 산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서만 쓰이던 반도체가 전 세계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확대되었으니 반도체 수요 폭발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7년 스마트폰 시대 개막은 정점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평범한 휴대폰은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이제 확고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짜놓은 것처럼 15년 사이로 이렇게 반도체 폭발 주기설이 입증되시니 어찌 보면 챗GPT 등장에 기대감을 갖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2022년에는 인공지능 AI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챗 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이제는 누구나 챗 GPT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도체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반도체 수요가 100점 만점에 30점이었다면 챗 GPT를 포함한 개인용 AI 서비스 확대로 100점 중 90점 이상까지 폭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시장이며 어느 산업이나 그렇게 초반엔 경쟁이 불가피해 더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챗 GPT를 만든 오픈AI 성공 사례를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자사 검색 엔진 빙과 엣지에 챗 GPT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챗 GPT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창조성을 보이면서 어느덧 전 세계의 시선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도 반도체는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입니다. 다만 이런 챗 GPT 보급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혜를 보겠지만 대한민국 전반적인 체질 개선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원 혁신전략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경쟁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분야 발명 특허의 80%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3위로 이름을 올려 언뜻 보면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분야에서 발명 특허 수 기준 세계 상위 10위에 올라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측면에서 체질 개선은 시급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을 담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해 일반 시설 세액 공제율보다 높은 세금 혜택을 주자는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투자와 인재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300여 명을 포함해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 약 22,000명을 양성하겠다는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발이 기정사실로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못지않게 대한민국 정부도 나선 겁니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과 같은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판을 주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미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